네, 오늘은 영등포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 내에 위치해 있는 신축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일단 영등포는 최초의 강남이라고 불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는 강남이라 불렸던 곳이죠.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강남 개발 본격화로 인해서 좀 이전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영등포는 공장 밀집 지역으로서 주변 지역의 사통팔달 교통망에 있어서는 최고의 입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또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이미 70년대에 강남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그 또 자취를 알아볼 수 있는 게, 강남의 영동대로 아시죠? 영동대로가 바로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도로다 해서 영동대로라는 거 아시고 계신지요? 그만큼 서울의 가장 산업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중심축이었던 강남, 진정한 강남이라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입지적으로도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핵심 지역이죠. 서울의 3대 도심의 핵심 지역이 영등포구의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신안산선, 또 목동선 등의 개발 호재들을 또 품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물레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요즘 오피스텔 많기는 하지만 투룸 오피스텔은 주거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또 타입보다도 인기가 많은 곳이죠. 일단 2호선과 5호선 두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에서는 물레역으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5호선에서는 영등포구청역으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2호선은 강남 진입이라든가 그 이외에 서울을 순환하는 순환선이기 때문에 1등 노선이기도 하죠. 또 5호선은 강화문 일대부터 해서 저쪽 강동 지역까지 모두 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또 5호선입니다. 지금 면적은 33.4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오피스텔에서 33.43이라면 10평입니다. 투룸의 면적,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넓은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에서 많지 않은 주거 대체가 될 수 있는 투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들 잘 갖추고 있고요. 분양가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 예상가는 2억 8,500만 원으로 전세로 활용하셨을 때는 이 투룸 오피스텔을 영등포에서 3천만 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 영등포도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천만 원? 그것도 원룸이 아닌 투룸을 그렇게 활용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레역입니다. 물레역을 이용해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으로 해서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주변 지역,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구청역을 이용해서도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5호선을 이용해서는 여의도를 또 진입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2호선 물레역을 이용해서는 주요 합정역 일대, 홍대라든가 아니면 광화문 일대까지의 또 업무 지역을 모두 아우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강남까지도 또 한 순환선이기 때문에 강남의 업무 지역까지도 모두 사통팔달이죠. 입지적으로도 서울의 중앙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지역을 지하철로 이용할 때에도 맞벌이 부부가 있으시다면 주거 대체로 충분히 살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 어떨까요? 오피스텔은 거주하고 내가 보유를 했다고 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런 메리트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느 업무 지역이든 사통팔달로 갈 수 있는 또 더블 역세권이죠. 5호선과 2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까이에는 또 목동 주거벨트가 있습니다. 명품학군이기도 하죠. 이 지역에서는 자녀가 있다 해도 명품학군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대체가 될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라는 거. 그리고 2호선에 또 가까이에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또 IT밸리 쪽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영등포는 긴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34곳 정도에서 지금 재개발하고 뉴타운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3대 도심에 속해 있으면서 가장 많은 개발들을
아파트를 품고 있기도 하고요. 입지적으로도 어느 업무 지역이든 모두 다 마곡도 5호선을 타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상암도 바로 길 건너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의도는 가장 코앞에 있기도 하죠. 이런 곳에서 그럼 과연 어떤 개발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바로 여의도이죠. 지금 여의도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지구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 개발과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30 서울 도심 3대 도심에 여의도가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교통망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중심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여의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의도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하튼, 미국의 맨하튼을 보는 듯해요. 야경의 마천루가 상당히 볼거리인 곳이 또 여의도입니다. 그만큼 초고층에 많은 또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그 이외에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수변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라는 또 야심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많은 또 재건축들이 일어날 아파트들, 이곳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아파트들만 모두 포진돼 있죠. 산업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시설, 그 금융 업무시설과 함께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그리고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미 더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모두 재건축의 연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작 아파트라든가 서울 아파트, 목화 아파트,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 강변을 끼고 또는 고층 아파트들로 변모했을 때 그 가격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은 앞으로의 또 명품 주거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여의도 일대이겠죠. 그리고 현재에는 지금 파크인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피스텔이 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또 백화점이 7층짜리 백화점이 들어설 것이라고도 하고요. 이곳에 오피스텔,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었죠. 청약으로 엄청난 또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 이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영등포 전체에 어떤 지구 단위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기도 합니다. 정비 사업이 복합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심권에서 도심권으로의 그 승격 때문에 도심권으로의 그 앞으로의 면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주요 그 개발지라고 한다면 본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 물레동도 들어갑니다. 물레동이나 영등포, 당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신길 뉴타운은 아실 겁니다. 신길 뉴타운에 또 새로운 주거 단지가 또 명품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부도심권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뉴타운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곳곳이 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은 뿐만 아니라 신풍지구나 이런 지구들도 계속해서 개발 구역들로 모두 다 잡혀 있어서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개발 구역 계획들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영등포는 또 상업지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거지와 함께 그리고 역세권을 모두 띄고 있으면서 산업지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나 중공업지로서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어떤 영등포 1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신길지구 이런 곳들이 어떤 개발들이 계속해서 잡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레동 일대도 물레동 1에서 4가까지 굉장히 전체 면적이 있어서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27만 9천 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이 지역들이 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죠. 지금 이곳이 물레역이고요. 이곳들이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개발들이 잡혀 있기도 하고요. 물레동에는 또 유명한 그 창작 소가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면은 꽤 볼거리가 있는 곳인데 문학창작 발전소라고 해서 이미 어떤 준공업지다운 공장지대들이 새롭게 어떤 관광 명소로도 또 그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물레동에서는 또 영등포역이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임스퀘어도 가까이에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또 물레동이기도 한데요. 지식혁신 창고라는 그런 문학창작소와 함께 그 핀테크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영등포역 일대로 해서 타임스퀘어와 함께 그 지역에 보면은 핀테크 개발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또 대한제분 일대가 또 가까이 물레동에는 위치해 있어요. 많은 공장지대였던 이만큼 그곳이 이제 새롭게 복합산업문화 거점 지역으로
쪽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물레 끝자락 쪽에 보시면은 물레동 사거리죠. 그쪽에 또 물레 머싱밸리라고 해서 그 일대가 또 새롭게 어떤 발전,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들로서의 공장지대들이 새롭게 현대화가 되면서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탄생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주변의 편의시설들 당연히 영등포역 일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역 고가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이미 영등포 역사에 롯데 백화점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의 이제 임대 기간을 마치고 새로운 복합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또 집장촌이 있었던 것도 모두 또 철거가 되고 개발이 들어설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역시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많은 또 교통 호재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 영등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신안산선인데요. 신안산선은 급행 또 지하철 노선으로서 2024년이면 완공을 할 텐데요. 여의도까지 해서 급행으로 해서 영등포 일대를 또 이렇게 관통을 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얼기설기 설켜 있는 많은 영등포 일대를 또 진입해 가는 그런 노선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에 신림선도 마찬가지로 여의도 일대를 들어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에서 여의도 일대를 지나서 세설역까지 들어가는 또 이 지하철 노선 모두 여의도와 영등포를 관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라매에서 난항동 일대까지도 난곡선 조밀조밀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세밀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주거 지역을 지나지 않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가 지금 목동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살짝 7단지 쪽 중심 쪽으로 오목교나 정도만 가지 주거 지역인 1, 2, 3지라드가 그 뒤쪽으로는 크게 나와 있지가 않는데 그것이 당산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산역 일대에는 지금 더블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모를 하겠죠. 2호선과 9호선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목동선이 들어갔을 때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또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하철 역들이 이곳을 지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심축으로서 많은 업무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50% 이상 진행이 되었는데요. 성산대교에서 금천구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이 아니죠.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항상 정체 구간이죠. 항상 막혀 있어요. 주말에는 주말대로 외부 차량들 때문에 매각 나가는 차량들, 그리고 또 출퇴근길에는 또 그렇게 출퇴근 차량들 때문에 항상 혼잡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대부분의 도로들 보면은 동부 간선도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부선도 그렇고 지하화 작업에 대한 어떤 개발 예정들을 하고 있지만 서부 간선도로가 제일 먼저 지금 여기는 공사 중이죠. 그래서 곧 완공이 이게 됐을 때는 어떤 교통 정체로서의 환경 개선과 함께 상층부는 또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한 또 영등포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에 위치한 물레동 투룸, 귀한 투룸을 한번 봤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어느 지역을 가기에도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위치해 있는 영등포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 입지적으로 이미 우월성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금융권이라든가 중심 상권지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주위에 편의시설들, 타임스퀘어가 도보로 가능한 편의시설들도 갖추고 있습니다.